이거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토론회인데 내가 정말 생각 없이 이걸 맡게 됐다 하고 며칠 동안 후회를 했다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유건홍 교수님께서 정말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쟁점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발제하시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3-1공구가 종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아주 시급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 매립지에 대한 선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면 그것을 매립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에 있어서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전처리에 있어서의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인데 지금 아마 5년이면 아주 촉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이내에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시한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각계각층의 이 지역 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이와 같이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 한번 찾아보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좌장이기 때문에 좌장에 있어서의 업무는 시간을 잘 엄수하고 시간 내에 정말 유익한 그런 토론을 제가 유도하는 게 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급적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토론 순서에 따라서 오늘 지정 토론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청이 갖고 있는 정책 법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청에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단장을 맡고 계신 유재범 단장님이 시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 대표께서 지역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역 대표로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서구 검단의 오류지구 연합회 백진기 회장님이 지정 토론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대표로서 서구 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여야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참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야당의 지역 국회의원이신 인천 서구갑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서구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인천경실련의 김성원 사무처장님이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 정말 무한한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분 내외로 우선 지정 토론을 부탁드리고 지정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기 청중 오신 분들에게 몇 분 저희가 의견을 들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입장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서 유재범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강장님께서 인천시에 있어서의 입장과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담당 유재범입니다. 저는 이제 발제 내용에서 하신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세 가지 크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해왔던 3개 시도 광역 매립장인 전행 수도권 매립장을 기한 내에 종료하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자 협의 때 나와 있는 것처럼 2025년 이내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하고 건설 사업장 폐기물을 반영량 부분에서 감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해결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시가 마련하지 못한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관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1번 방식에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가 해야 될 폐기물 발생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리, 배출의 일부터 수집, 운반, 최종 처리 단계 일까지 어떤 데이터화된 합리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이런 어떤 선진화된 폐기물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109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인천광역시 입장은 아직까지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난제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대세 매립지가 어렵고 사용할 부지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지금 매립지에 대한 사용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어떤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입장에서 좀 다소는 방임적인 자세를 있고 인천시는 굉장히 급합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천시 혼자 힘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에 왔던 방식을 2015년 6월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떤 반입 권력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왔던 2년 동안의 노력이 SL공사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해왔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후에 진행했던 사항은 대체 매립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자 협의 때 있었던 사자 협약 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단을 운영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식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처리량을 줄이는 문제, 수거점을 통해서 직매립을 금지하는 문제. 앞으로 2025년 이내에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 경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이후를 보면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나 결실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뚜렷한 성과 없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다소는 착잡한 상황은 맞습니다. 시는 이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 지역의 지자체 주민에 대한 갈등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환경부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사자 협의 때 조정 중재 지원이라고 있지 3개 시도가 알아섰다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부 참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각 시도가 서로의 입장 차원에서 상당히 확보한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대체 매립지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용역은 지금 1년 6개월 끝났고 3월 19일 날 준공이 됐고 준공 처리된 부분을 지금 2차, 그 다음에 지금 3차, 오늘 날짜로 3차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체 매립지 확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환경부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들어오면 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해 온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3차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때 시정 결과가 오면 아마 6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4자 협의체가 진행은 1월달 이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떤 공모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진행하는 것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자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부분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희나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체 매립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를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3개 시도가 모두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대체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지금처럼 생활 폐기물이 직매립되는 것은 금지되는 매립지입니다. 향후 저희가 2025년 이후를 보게 될 건데 그때는 소각제만 들어가는 매립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을 받을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받자. 다만 선별 처리에는 불연성 부분만 최소 매립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도 또한 공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한 220만 제곱미터. 수도권에서 220만 제곱미터의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용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용역 결과에서 나온 부분은 이 매립지가 30년 이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20만 제곱미터를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수도권 매립지가 수도권 쪽에서 과연 마련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에 관한 방식입니다. 지금 공모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고요. 구의원,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해당되는 구의회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입지 선정위원회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종전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공모라고 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앞에 별도의 절차를 하나 두고 있는 것이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에 동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폐촉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방식은 공모라고 하는 앞에 선제된 요건과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하는 이런 교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즉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체 매립지 쟁점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2025년 8월로 예상했던 것이 2024년 8월, 10월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앞으로의 대체 매립지에 관한 부분하고 같습니다. 직매립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입량은 오히려 2015년 이후에 한 9만 톤 정도, 2.5% 정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소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일단 협의한 사항은 2020년도부터 지금 준비기간 15년을 갖고 2020년부터는 2018년에 기준해서 10%씩 반입을 감량시키자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나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예 반입 금지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과제고, 어쨌든 10% 그리고 2025년까지는 직매립 금지화를 위한 계획 수립 포함해서 그런 단계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부분에 대한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매립지, 대체 매립지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과연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인천시 입장은 환경부가 일단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서 허용적인, 외형적인 공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모 조건을 강화하고 직매립 금지 등 반입량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BH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4일날 BH에서 자치발전미소관시 주제로 현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시 의견에는 공모 동감한다는 의견이었고요. 환경부가 좀 적극 나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쯤 공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3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 6월달까지는 조정 의견을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달까지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환경부 주최 참여 부분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정책 건의문을 6월 12일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환경부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중간적으로 1차, 2차 때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강력하게 1차 때부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받고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 말, 7월 초 이 부분이 환경부 주도에 대한 대체 매립지의 운영을 가는 시간적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환경부 주도를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부관은 나서지 않고 공동 대체 조정이 어렵고 난항이 되면 그때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아마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 공문을 통해서 자체 메리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폐기물 발생기 처리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 메리트를 찾지 못해서 89년도, 2016년대 뼈아픈 과오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대체 메리트를 자체할 수 있는 메리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는 곤란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어떤 2000시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자체 메리트 조성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 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와 수계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소 많이 늦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폐기물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장 일본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감량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감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매를 제로화는 90년대부터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인데 아마 20년, 30년 정도가 일본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 철저한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들. 앞으로 분리배출이나 어떤 수지 운반 체계는 확실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처리, 분리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이 시스템을 다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런 데이터 행정은 좀 부족한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여유율 소각장을 최대한대로 확보를 해놓고 이미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바닷가에다가 해상 벤치도 9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지금 75개 정도의 해상 벤치를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시가 가야 될 방향은 아까 발생지 처리 원칙 말씀하셨습니다.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틀을 기초로 생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 그분들 기초의 고유청구라고 하는 부분, 군부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 원점에서 보고 시와 함께 나갈 건데요. 군구마다 하나씩 소각장을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쿄시는 23개 구에 21개 소각장을 각각 두고 있지만 요코하마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경제성을 감안해서 구별로 조합 형태로 2개, 3개 어느 정도 일정량의 경제력을 묶어서 협업이라는 상태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해서 어느 구는 뭐 소각장이 있다면 어느 구는 전철 시설이 있다.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어느 특정 구만 이러한 것들이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조율하면서 군부와 같이 책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장 방향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 수거 선별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2개 구역으로 나와 있는 청라나 송도 소각장 문제 이 부분 어렵지만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될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반드시 2025년도에는 다른 거는 못해도 직매립은 금지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토론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됐었는데 제가 15분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아마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한 질문의 내용들이 아마 단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그런 형태의 질문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표로서 나오신 오류지구연합회 백진기 회장님의 지역에 있어서의 동향이나 혹은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매입장 앞에 제일 최측근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제1영향권 지역주민연합회 회장 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패널 분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앞에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 나름대로 멜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봤지만 그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고 누구나 다 개최할 수 있는 자료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저는 철저하게 지역 주민과 인천, 서구, 검단, 인천